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그 하나금융그룹의 한준성입니다. 앞서서 그 몇 분의 연사분들이 그 대략 비슷한 맥락의 말씀들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구조 사고방식, 구조적인 사고방식이 변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오늘 그걸 좀 강조하려고 했는데, 그것과 그렇다면 현재 이 금융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혹은 금융회사에 도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 구체적으로 뭘 하면 좋을까, 현재 상황이 어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 구조적인 사고방식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 계신 좀 약간 좀 나이가 좀 드신 분 입장에서는 회의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 기분이 좀 나쁘시죠. 얘가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 그걸 물어봤더니 첫 번째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내 말을 받아 적나? 뭐 이런 또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완전히 스마트폰 하나를 회의하는데 주고받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회사의 사장님이나 혹은 위에 임원들 혹은 선배가 얘기하는데 좀 받아 적으려고 메모지도 없고 하는데 스마트폰 꺼냈는데 괜히 눈치 보이는 이 현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에 운전사가 없으면 불안하다고요? 애초에 운전사가 없는 자동차가 먼저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운전을 사람이 하면 더 불안하지 않을까요? 하는 구조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변화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기술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 중요합니다. 뭐 기술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죠. 현재 있는 전 세계 금융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술, 지금 자기들이 부리고 있는 기술이 자기 건가요? 뭐 어디다 사다가 쓰거나 혹은 뭐 이렇게 좀 뭐 이 개발자들을 좀 불러가지고 뭐 개발해서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뭐 최근에는 물론 이것을 좀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기술 금융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최근에 한국에서도 K뱅크나 좀 생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쪽에 좀 이 초점을 많이 두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술 공산품이라는 게 복제가 쉽다는 겁니다. 아무리 먼저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은 마케팅력 혹은 뭐 브랜드 인지도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의해서 이 시장의 상황이 역전되는 경우가 부지기술이 일어납니다. 이걸 참지 못합니다. 이 시간을 기존의 금융회사들은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보시면은 기술 회사들이 금융까지 하겠답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은 리테일 뱅킹에 있어서 고객 수가 주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고객이 늘어납니다. 내년에 고객 수는 얼마다라고 KPI 설정하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고객 수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럼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 거냐? 이거 굉장히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고객들이 기술을 앞섰습니다. 예전에 은행의 창구에 고객들이 옵니다. 그럼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뭐라고 하죠? 스마트폰 뱅킹을 가입하십시오 혹은 어나더 무엇을 하십시오 하면은 고객들은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 고객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 은행은 왜 이런 걸 제공 안 해? 라고. 여기서 벌써 갭이 생깁니다. 이 고객들이 원하는 기술 수준이 이미 은행,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수준을 넘어서 버렸어요. 이 갭을 먹고 살려고 시장을 개방하고, 또 이것이 정말 진정 미래에는 이렇게 변하겠구나라고 예상하고 덤벼드는 이 분야가 핀텍입니다. 이 핀텍 때문에 전통금융회사는 이제 앞으로 상당수 마켓시어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동영상 한번 보시죠.
Isn't it nice? 살짝 재밌긴 하지만 지루하시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일부러 좀 지루한 것을 유도한 겁니다. 이게 현재 금융산업입니다. 시동을 켜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고객들이 원하는 건 시동을 켜는 거거든요. 그럼 가서 그냥 자동차 키로 켜버리면 그만이지 왜 중간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을까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지난 50년, 100년 동안의 금융산업의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도 노출이 됐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 혹은 각종 룰을 만들어냅니다. 이 룰이 사실은 지금 현재 이런 기술적인 이런 이 시대의 변화에 익숙하지 않는 그런 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등을 하나 켜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구조로 외부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고객들은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쉽고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기존 금융회사들이 지난 15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영업점 환경 개선하고 모바일 뱅킹 기능 추가하고 SNS 영업점, ATM 기능 개선, 고객센터 채널 등등등등등등 보시면 저희 하나금융그룹만 해도 와우 M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이것이 그럼 어떤 결과를 줬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품도 냅니다. 텍스트 뱅킹. 스마트한 세대들의 빠르고 간단한 금융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이체하는데 전화번호도 귀찮답니다. 이제 전화번호도 필요 없어요. 아까 우리 신 원장님이나 전에 있던 두 분이 전화번호로 송금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굳이 전화번호로 송금할 필요 있겠나 싶습니다. 다른 방식, 어떤 방식으로도 여러 이렇게 이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변화를, 이 구조적인 사고 방식을 변화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쳐서 이체를 시키는 국가는 그것만이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그런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모르면 돈을 보낼 수 없다라고 인식을 했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대지저금통을 줬습니다. 이 대지저금통을, 이 동전을 모으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가져가야지, 혹은 이걸 가지고 상품을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미래에 대한 고객 경험입니다. 나는 이 대지저금통에 돈이 모이면 은행을 활용해야지. 근데 요즘은 대지저금통을 안 줍니다. 그럼 은행에 왜 가지? 이게 이제 이 사고방식 변화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엄청나게 해외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해외 은행들은 잘한다고요? 해외 전통적인 금융회사는 잘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보다 더 복잡하고요. 이들 자기들 예산이나 시장에 쏟아붓는 돈이 엄청납니다. 예산이나 비용이.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걱정합니다. 유일하게 오늘 강의한 것 중에 우리 쨍마 선생님만 걱정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강의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오늘 느낌이. 근데 그분만 걱정 안 하고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걱정하는 걸까요? 오히려 은행과 경쟁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깊숙이 파고들면 또 성공하시겠죠. 하지만 은행과 전통적인 금융회사에 계신 분들은 그 내막은 아셔야 됩니다. 바로 기존에 있는 은행의 전통적 자산 때문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1년에 비용으로 쏟아붓는 게 3조 3천억입니다. 3조 3천억이 기존의 전통적인 자산에 들어가고 있어요. 새로운 변화에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최근에 생긴 K뱅크, 타이밍 너무 멋졌어요. 7년 전에 일본의 지분뱅크가 생겼을 땐 그다지 크게, 최근에는 하지만 이 기술적 진보로 인한 이 고객들의 마인드가 틀어졌기 때문에 현재 K뱅크 오픈은 굉장히 타이밍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은 IT 인프라나 휴먼 리소스, 오프라인 지점, 네트워크 등등 기존의 전통적인 인프라에 돈 쓸 일이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면 되죠.
경쟁이 뭐 훨씬 좋아지겠죠. 이 전통적 가치를 운영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미래지향적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게 현재 금융회사의 고민입니다. 제가 출장 가려면 저희 직원들이 한 달 전에 호텔부터 시작해서 비행기표 다 구하고 의전 다 합니다. 뭐 금융기관과 경쟁하는 알리페이의 직원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냥 회의하다가 뭐 어디 출장 가고 싶으면 공항에 가서 복귀하겠죠. 여기서부터 벌써 프로세스 차이가 나는 거죠.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지는 날이 곧 올 것도 같다라는 게 지금 저희들 고민인 거죠. 자, 그럼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만두면 재미가 없겠죠. 방법은 있다. 어떻게 하냐 한번 보시죠. 디지털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소위 얘기하는 이걸 준비하고 성공시키면 가능하다. 2000년도에 유통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유통회사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굉장히 우습게 봤죠. 야, 저런 게 뭐 되겠어?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어떻습니까? 일부 유통회사 남고 일부 유통회사는 죽었습니다. 그럼 남은 회사는 누구냐? 두 가지 타입입니다. 하나는 되게 큰 회사, 뭐 한국으로 따지면 롯데 같은 대형 유통회사죠. 이 회사들은 잘 안 죽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좀 바뀐 회사. 근데 바뀐다는 건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 않은 나머지 회사들은 다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